지금은 분명히 6만 원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는 포트에 담아두자. 그리고 6만 원 이하에서 총 비중의 한 8% 정도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자, 삼성전자가 어제 드디어 4만 전자가 됐죠. 4만 전자가 되고 이제 바로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제가 하루를 좀 기다린 건 다른 유튜버 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레포트나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좀 한번 보려고 하루를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. 근데 대부분의 의견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. 그 삼성전자 개별 문제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뭐 HBM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뭐 C레벨.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게 베타라는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베타가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 얼마나 이 주식이 민감하게 탄력 있게 반응하냐거든요. 근데 삼성전자 베타는 1입니다. 삼성전자 베타가 1이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고, 뭐 지수가 삼성전자에 크게 의지할 수도 있고, 어쨌든 시가총액이 커서 미국처럼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의 큰 기업이 있어서 어떤 섹터가 빠지더라도 지수가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반대로 삼성전자에 굉장히 의지한다는 거예요.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겠다면 그러면 제일 많이 파는 건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황금성이 좋거든요. 생각을 해보세요. 매도를 하게 됐을 때 시장가를 매도하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. 그럼 가격이 급하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내가 팔수록 더 나는 싸게 현금 환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맘대로 던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팔아야 내가 그나마 좀 덜 손해보고 던지겠죠. 그게 바로 삼성전자는 얘기입니다. 특히 외국인의 사이즈 막 몇백 조를 팔아야 되는데 뭘 팔겠어요. 삼성전자 빼고는. 그죠? 자, 그럼 지금의 문제가 저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달러 인덱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달러 인덱스는 뭐냐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율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 통화의 그 환율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왜 지금 시점에서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냐면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엄청 나빠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혼자 원톱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러만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아니,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달러가 돼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환매를 하는 거라면 그러면 왜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국가보다 이렇게 한국만 유독 떨어지냐? 그거는 한국의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왜 우리만 빠지는지를 알려면 우리만 수출 주도 국가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. 어쨌든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. 우리는 뭐 원자재가 있길 해요. 뭐 규모의 경제가 나와요. 내수 시장이 크길 해요. 그냥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애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요. 아시아에서 한국을 봤을 때 대외 리스크에 가장 취약하다. 그리고 환율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황금성을 가지고 있는 팔아서 달러화 시키기 가장 좋은 나라,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나라. 그 역으로 말하면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가장 먼저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내수 시장이 크고 또 중국의 환율은 국가가 굉장히 통제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. 결국 우리는 한국 증시의 특징은 환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삼성전자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빠지는 거는 저는 6만 원까지로 봤고 6만 원 밑에서는 삼성전자 고유의 문제보다는 그냥 외국인이 강달러에 현금화하기 좋은 부분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최저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최저점의 특징이 있어요. 제가 비트코인 15,000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태영건설 68채권 정말 모든 신문 기사에서 투기꾼이다 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매수가 들어가서 지금 큰 수익이 났고 또 TQQQ, SOXL 저희가 TQQQ, SOXL 담았을 때는 신문 기사에서 TQQQ랑 SOXL이 청산된다 막 이런 뉴스를 쏟아낼 때였어요.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? 그런 말 쏙 들어갔죠. 자, 최저점의 특징이 있어요. 뭐냐면 가격을 얘기해요. 여기가 바닥이야, 여기까지 빠져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런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심리라는 겁니다. 삼성전자가 8만 원 가서 이제 막 10만 원 목전을 뒀을 때 뭐 집 팔아서 삼성전자 사겠다, 뭐 끝도 없이 올라간다, 진짜 새로운 AI 시대의 진정한 반도체 종합 반도체 회사다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고
이제 4만 전자인데 여기서 3만 원 간다, 2만 원 간다,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? 좀 답답해요. 왜 그러냐면 왜 우리는 항상 빠지면 욕을 하고 올라가면 더 간다고 얘기할까요? 제가 미국과 한국의 언론을 비교하고 미국과 한국의 투자자들을 비교하면 글쎄요. 이것도 팬층이라고 하면 팬층인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0불에 매수를 했지만 테슬라를 좋아하는 미국의 애호가들은 응원을 했지 거기서 이렇게까지 욕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 말 많이 합니다. 머스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지금 감옥에 있을 거라고. 왜 우리는 응원을 못하고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지면 돌을 던질 생각부터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삼성전자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6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이 악재가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소액 비중은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.